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 제도의 유형별 연습 문제 한번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예, 영세율 적용 대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에 영세율 되겠네요. 수출하는 재와 영세율 되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네, 영세율 되겠습니다. 복권이나 공중전화는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 재화였습니다. 그래서 3개가 답입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도 영세율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도 영세율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재화의 수입, 과세죠. 재화의 수입, 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다. 수입하는 것은 수출하고 다른 것이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비거주자나 그 나라의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준죠.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음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일단 틀렸습니다. 자, 내국이라는 건 국내를 말하죠. 국내의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국내의 은행에서 이 거래는 영세율 거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신용장이에요. 그러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있는 법인, 회사죠. 국내에 있는 회사예요. 국내에 있는 회사끼리의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럼 영세율인데 무슨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느냐?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수출할 때는. 그러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 이거는 국내 기업 간의 수출품 거래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고 발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은 요 문제를 풀면서 좀 보충을 우리가 해둬야 됩니다. 다음은 3번.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아니죠. 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국내잖아요.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율이 아니고 과세입니다. 다음 4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네, 이것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으로 가볼까요?
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7번부터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세율 적용됩니다. 다음 2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네,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 영세율제도 맞습니다. 다음 3번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예. 자, 우리가 영세율은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지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면 그것이 또 수입국, 예, 해당 국가에서 또 과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업체는 원가 부담이 커져가지고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수출 경쟁력이.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하나만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는 쉽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면은 이 제품이 또 소비지국에서도 또 과세를 할 테니까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 수입하는 국가에서 또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관세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과세를 해요. 소비세. 그래서 세부담이 커집니다. 네, 3번 설명 맞습니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틀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영세율이니까 환급을 받겠습니다만은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환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급을 받는 것도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1, 2, 3번은 맞는 겁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 맞죠? 네, 부분 면세 이건 틀렸습니다. 완전 면세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군요.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받을 수 있죠. 예. 4번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없습니다. 네. 포기제도는 면세 포기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 포기, 즉 과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포기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 사업자로는 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있다고 그랬죠.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도 수출을 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죠. 적용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3번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도 네, 내국 신용장을 우리 거래가 있는 시점에서 내국 신용장을 주면은 이게 영세율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내국 신용장을 나중에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과세기간 종료 후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느냐면요. 내국 신용장은 확정신고일까지 제출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이면 확정신고는 25일이거든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래서 30일은 안 됩니다. 25일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확정신고니까요. 그러면 4번이 맞는 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4번 맞다. 3번은요. 이것도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9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내국신용장은 거래가 있을 때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게 원칙인데 나중에 제시를 할 때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자, 우리가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볼 때 1기와 2기가 과세기간이죠.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이니까 7월 25일이 되고요. 만약에 2기에 대한 거래이다 라고 하면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2기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국신용장의 제출은 과세기간 종료 25일까지 즉 확정신고 기일까지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때까지 제출 안 하면 과세가 됩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 면세라고 그랬죠. 네, 수돗물 면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면세죠. 택시 과세인 거 아시죠? 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수의 공급은 과세입니다. 네, 1번이 틀렸네요. 면세 대상이다. 이거 틀렸죠. 네, 물은 수돗물이 면세인 거고요. 생수는 현재 과세입니다. 토지 공급 면세 맞고요. 3번.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건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기억이 하나 나면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 말이죠. 아주 특별한 공급, 즉 간주 공급에 보면은 과세 사업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나 용역을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봐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네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쓱 면세 사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걸 다시 납부해야죠. 그래서 과세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과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게 개인적 공급에 있는 그 간주 공급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맞았겠죠.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발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택시 과세고요. 나번의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이거 우리 그 본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면세입니다. 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면세고요. 무연탄, 연탄 다 면세. 여기 나오네요.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 네, 이건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가 답이 됩니다. 다음에 13번. 사업자가 다음의 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면세가 몇 개냐 하는 겁니다. 식빵은 가공한 거죠. 신문은 면세입니다. 당근은 미가공한 거죠. 인형은 과세죠. 그래서 신문과 당근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 그러니까 이제 인형을 여러분 뭐 착각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품 중에서 면세는요. 기저귀하고 분유가 면세입니다. 뭐 인형은 애기들이 쓰는 거니까 혹시 면세가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생수 과세죠. 수의사의 가축진료 일부 과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주류 과세입니다. 고속철도 과세입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연탄 면세고요. 항공기 과세, 사과 면세,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고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이것을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말이에요? 일반 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승용차를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을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니까요. 자, 매입세의 불공제분임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파는 거잖아요. 과세합니다. 과세해. 팔았기 때문에. 자, 2번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장으로 면세 대상이다. 면세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세 재화니까 과세가 됩니다. 3번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고 면세할 수도 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요 16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업무용 승용차
이건 뭐 업무용 승용차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상품이다. 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상품을 거래처에 증여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증여.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약에 자동차를 이게 업무용 승용차는 안 돼요.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과세예요. 예. 근데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고 판매용 승용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판매용 승용차. 자,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업이에요. 자동차 판매, 승용차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 승용차를 매입해 왔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그랬는데 그 매입세 공제 안 받은 상태예요. 그 차를 그대로 우리 거래처에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건 증여를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를 하지 않고 면세가 적용된다 하는 거, 그건 알아두세요. 네. 매입세 공제 받지 않은 건. 폐업 시 잔존제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주공급 얘기할 때 폐업 시 잔존제와도, 자, 제가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판매업이에요. 자동차 판매업인데 바로 3월 달에 폐업을 했고요. 이번에 자동차 지금 우리 매장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 다 3월 달에 매입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3월 말로 바로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나는 자동차 회사에서 사올 때 부가가치세 내가 다 부담했죠. 네. 그리고 난 공제 안 받았어요. 공제 받는 건 언제 받아요? 4월 25일 날.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3월에 매입한 판매용 승용차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3월에 제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지금 매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보고. 자,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 문제에서는 쉬운 건데 여기서 매입세에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승용차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과 좀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이 FAT 1급에서 끝난다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TAT 2급이라든가 더 높은 급수의 그 자격에 도전하실 때는요. 부가가치세 이론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 운송 용역으로 짝지어진 것은 시내버스 면세고요. 지하철 이렇게 면세입니다. 그래서 가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 거. 무연탄하고 유연탄하고 다릅니다. 유연탄은 과세예요. 우등버스는 과세입니다. 유아용 기저귀가 면세가 되겠습니다. 수집용 우표 과세라는 거 우리 본문에서 나왔죠. 다음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아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요. 또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네, 1번 설명 맞습니다.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같은 협력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이것도 앞부분에서는 안 나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아무런 사무 업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요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면세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는요,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 시기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제출한다. 네, 5월 달에. 그래서 면세사업자의 매입 내역도요, 세무서에 다 신고는 됩니다. 과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를 안 합니다만은 소득세,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금 계산서를 같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요즘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신고를 안 해도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세청에 전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다 제출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매입세금 계산서 제출하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거기에 관련된 보건, 의료 용역, 교육 용역 이런 것에서 적용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처음 나오는 용어가 있네요. 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조세제도가 뭐냐면은, 조세제도는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복지적인 의도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소득의 재분배.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득의 재분배. 그래서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가 그것을 국가가 복지 정책에 씀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조세의 역할입니다. 세금의 역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거기에 별로 그 의도하고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든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그거에 관계 없습니다. 동일하게 100원짜리를 소비할 때 소득이 많은 사람도 10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1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는 이런 조세의 역할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가가치세의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쓰느냐 해서 거기에 이 면세 제도가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또 용역에 대하여 우리가 면세를 적용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근데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거니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영세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면세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을까요? 면세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려면 대상이 있어요. 첫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돼야 돼요. 영세율 적용 대상. 두 번째는 연구단체나 이런 연구기술단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면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세율 적용이 되었을 때 포기가 가능하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짝지어진 것은? 면세되는 거 한번 볼까요? 토지 면세라고 그랬습니다. 고속철도 과세고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면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라.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면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